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10강으로 도읍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라 불리는 도읍입니다. 이 도읍에 관련된 6개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경자를 보겠습니다.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하죠. 그리고 도읍이나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 두자 등등 머리에 해당한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또 작을 소자에 해당되는 작은 양의 식량이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서울경자여서 서울경자가 표현하는 그 서울은 왕의 말을 적게 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야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왕의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의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말을 청와대 앞에 가서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권사회에서 왕의 말을 아무 데서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삼족을 멸하는 중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왕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왕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왕의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현명한 처신인 것입니다. 서울경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경자가 표현하는 그 서울은 왕의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읍도자를 보겠습니다. 도읍도자는 도읍을 의미하고 도시나 서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읍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자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부자가 표현하고 있는 장소나 지점의 의미로서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도읍도자여서 도읍도자가 표현하는 그 도읍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적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죠. 그런데 도읍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도읍도자입니다. 도읍도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도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장소가 도읍인 것입니다. 관청청자입니다. 관청청자는 관청을 의미하고 마을이나 마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관청은 국가 사무를 지휘하는 국가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읍에 있는 것이죠. 관청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집, 엄자에 해당되는 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청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듣는 귀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관청청자여서 관청청자가 표현하는 그 관청은 나라에 대해 정보를 듣는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를 듣고 싶다면 관청에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죠. 관청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진짜 국가 사무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속물로 듣는 것보다 관청에서 듣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죠. 관청청자는 나라에 대해 정보를 듣는 집이 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청서자입니다. 관청서자도 관청을 의미하고 부서나 마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청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넉사자에 해당되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넉사자는 여러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관청서자여서 관청서자가 표현하는 그 관청은 사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넓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사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관청인 것이죠.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이 최선의 수고로 국가일을 볼 수 있도록 사방에 관청을 설치합니다. 관청서자는 사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이 관청서자는 세트 한자 113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을군자를 보겠습니다. 고을군자는 고을을 의미하고 관청이나 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군은 행정당인 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을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군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구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언덕구자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을군자여서 고을군자가 표현하는 그 고을은 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야 정부화 사회가 되어서 곳곳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기 때문에 임금이라 하더라도 온 나라를 곳곳이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군이었던 것입니다. 고을군자는 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가 고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을군자로 표현되는 그 고을은 임금의 영향력이 미쳐서 임금의 통치가 가능했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고을읍자를 보겠습니다. 고을읍자는 고을을 의미하고 도읍이나 마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을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라국자에 해당되는 나라의 중앙기관인 청와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파자에 해당되는 개꼬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을읍자여서
고릅자가 표현하는 고을은 나라의 기관 중에 꼬리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어 있는 나라국자는 온전한 글자인 이 나라국자의 약자입니다. 글자 모양은 입구자처럼 작아 보이지만 이 글자는 나라국자의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대로라면 청와대에서부터 도청, 군청 또는 구청, 동사무소까지 여러 기관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여러 단계 중에 가장 꼬리에 해당되는 것이 고을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지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동사무소가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고을을 마지막 행정기관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고릅자입니다. 고릅자는 나라의 기관 중에 꼬리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을이란 말은 조선시대에 주, 군, 현 등을 두루 이루는 말로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치 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지방 통치 거점이 고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자가 있습니다. 서울경자가 표현하는 것은 임금의 말을 적게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임금이 계신 곳에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읍도자도 있었습니다. 도읍도자가 표현하는 그 도읍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도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분류하자면 시골이 있고 도읍이 있는 것인데 도읍도자는 많이 모인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청청자가 있습니다. 관청청자는 나라 일에 정보를 듣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부기관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관청서자도 있습니다. 관청서자는 사방의 사람들을 위한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어디 한 군데만 모였으면 되지 않고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여러 곳에 각기 퍼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일을 펼치는 것이죠. 고을군자가 있습니다. 고을군자는 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영향력이 전국 곳곳에 다 펼쳐야 되지만 그 한계 때문에 임금의 영향이 미치는 마지막 곳을 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금의 통치 범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죠. 이 군은 임금 통치 범위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또한 고을읍이 있습니다. 고을읍자는 국가기관 중에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기관의 끝자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서울경자는 수도에서의 처신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처신이 뭐냐? 왕이 사는 곳에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현명한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읍도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지역에 대한 명칭인 것이죠. 또 관청청자는 국가 정보를 듣는 곳이 관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관청서자는 사람 사는 곳곳에 관청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을군자는 임금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임금 통치가 미치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고을읍자가 있습니다. 고을읍자는 정부기관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기관에 등급이 있는데 궁궐부터 마지막에 읍이 있는 것이죠. 궁궐이 있는 곳이 있고 읍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읍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읍에 관련된 6개의 세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서울경자로 시작해서 고을읍자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